안녕하세요. 강아지 3마리예요. 오늘은 조금은 복잡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참 논란도 많고 사람들의 의견이 엇갈리곤 하는 문제, 바로 서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솔직히 서열이 존재한다고 전혀 믿진 않지만 서열이 있다고 믿는 분들을 굳이 설득시키려고 노력해 본 적은 잘 없습니다. 왜냐하면 반려견에 관한 얘기라기보다 어쩌면 상대방 견주님의 가치관, 철학이 담긴 민감한 문제일 수도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저희 채널의 많은 영상들이 반려견 교육에 관한 문제를 담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서열에 대한 제 생각을 숨길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서열이 왜 존재하는가 아닌가에 대해 한 번쯤은 좀 시원하게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조금은 부담스러웠던 소지였기에 저는 한 달 이상의 공부 시간이 필요했고 결국 두 가지 질문으로 이 문제를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반려견의 서열이 존재한다는 근거는 무엇인가? 당연히 있다고요? 세상에 당연한 건 없습니다. 둘째, 사람들이 강아지에게 서열이 있다고 믿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 질문이 조금은 더 어려웠습니다. 반려견에게도 서열이 존재한다는 생각에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서열과 알파라는 개념을 이용합니다. 흔히 알파독 이론이라고 하죠. 1947년 루돌프 쉔켈 박사의 논문이 발표되었는데 이분은 스위스의 바젤 동물원에서 포획된 늑대를 연구하며 사회성에 대해 정의를 내렸는데 이때 수컷 우두머리 늑대 이 개념을 처음 등장시킵니다. 이를 구체화한 것이 1970년 야생 동물학자인 데이빗 매치 박사의 논문입니다. 매치 박사에 의해 알파 늑대라는 개념이 완성됩니다. 논문이 등장해서 좀 당황스러우시죠? 뭐 어려울 것 없습니다. 요지는 이래요. 야생의 늑대는 무리를 이루고 서열이 있다. 무리에는 알파 늑대라는 리더가 있다. 다른 늑대들은 알파 늑대에게 순종한다. 개는 늑대의 후손이므로 같은 논리가 적용 가능하다. 이 연구들은 사실 당시 꽤 체계적 수준이었고 오랫동안 알파독 이론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작용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사실 이 연구들은 많은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첫째, 동물원에 잡혀온 늑대를 관찰한 연구 결과입니다. 동물원의 늑대와 야생 늑대가 같을까? 라는 의문이 있었죠. 둘째는 두 논문 모두 전체에 걸쳐 개와 늑대를 동일시했습니다. 일부 개와 늑대는 지금도 교배가 가능할 정도라고 하긴 하지만 사실 개가 이 사람과 지내기 시작한 건 대략 3만 년 정도로 추정됩니다. 여러 가지로 사실 의문이 많죠. 결국 서열과 알파의 개념을 뒷받침했던 근거들은 정확히 29년 뒤에 데이빗 매치 박사 스스로에 의해 잘못된 것으로 증명되었습니다. 1999년 매치 박사는 새로운 논문에서 10년간 야생 늑대의 무리를 관찰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동물에서 관찰한 늑대는 인위적인 것이고 이를 늑대 전체의 행태로 보는 모든 연구 논문은 오류에 빠져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게 여담이지만 이 학자의 양심이라는 것이 참 대단하네요. 30년 넘게 연구하며 자신의 가설을 뒤집어 버리다니.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개의 서열 이론, 즉 알파 이론은 포획된 늑대라는 잘못된 연구 방식에 의해 만들어진 오류다. 알파 늑대란 없다. 자연적 본성의 늑대의 삶에는 자식을 기르는 부모 늑대가 존재할 뿐이다. 알파 늑대가 없으니 당연히 알파독도 없다. 반려견의 서열을 뒷받침할 어떤 이론도 이후로 찾기는 어려웠습니다. 사실 이후에 많은 연구들은 서열과 복종의 개념을 통해 반려견을 훈련하는 것에 반대되는 내용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반려견에게 서열이 당연히 있다고 믿는 걸까요? 좀 깨는 생각이지만 제가 느낀 결론은 이렇습니다. 사람에게 서열이 있는 게 아닐까? 사람이 가장 서열에 익숙한 동물이 아닐까? 무리를 지어 서열을 이룬다고 추정되는 동물은 닭, 말 등이 있습니다. 추정이 아니고 확실히 서열을 이루는 동물은 바로 영장류입니다. 침팬지는 힘, 지능 그리고 정치적 동맹을 통해 알파 지위를 형성합니다.
알파보다 낮은 서열의 침팬지는 굴복의 의미로 알파에게 손을 건네며 이렇게 꿀꿀 소리를 냅니다. 원숭이조차도 무리를 이루며 단체 생활을 하고 이 형태를 유지한다고 하네요. 일반 수컷이 이 가운데 센터로 가면 리더한테 맞는다네요. 사실 인간의 많은 역사에서는 서열과 비슷한 것들이 많이 존재했습니다. 어쩌면 가장 평등하지 않았던 동물이 우리 사람일지도 모르겠네요. 우리 한국의 역사 또한 크게 차이가 있었던 것 같지는 않고요. 어쩌면 우리의 과거에는 강력한 알파독이 존재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2019년을 살고 있고 점점 수직보다는 수평을 지향하는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더 이상 알파독이 존재하기를 원하지 않고 누가 누군가에게 복종하는 것 또한 당연히 원하지 않죠. 처음 제가 서열과 알파독 이론을 접했을 때 느꼈던 거부감은 컸습니다. 나도 서열이 싫어 죽겠는데 내가 싫은 게 우리 강아지의 본능이라고? 제 결론은 이렇습니다. 반려견에게 서열이 있다는 근거는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누군가 강아지를 보면 당연히 서열이 보인다고 합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강아지를 아무리 봐도 서열을 느낄 수가 없다고 합니다. 결국 반려견의 서열 본성은 없습니다. 그걸 누가 보느냐의 문제입니다. 옛날에는 어쩌면 서열 문화에 익숙했던 우리 사람이 서열이라는 안경을 끼고 보는 것이 강아지를 이해하는데 편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스마트폰을 쓰고 곧 자율주행차를 타고 다닐지도 모르는 우리에게 서열이라는 관점은 어쩌면 점점 더 불편하고 몸에 맞지 않는 옷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뜬금없지만 반려견에 대해 공부해보며 강아지가 아닌 나 자신, 사람을 공부하는 건 아닐까 자꾸 의심이 드네요. 사실은 그래서 반려견에게 고맙고 더 재미가 있네요. 조금이라도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뵐게요.